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립한밭대학교 지능미디어공학과 박인규입니다. 한밭대학교 공개 강의 프로그램 HOCW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확률 변수 프로그래밍 파트 1 4차 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차 시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함께 해볼 거고요. 근데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역함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3차 시 때 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좀 복습을 해보면, 결국에는 특정한 확률 분포를 따르는 어떤 랜덤한 샘플들을 만들어내려면은 이 균등 분포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균등 분포의 보편성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역함수 이 CDF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공부를 할 거고요. 이거를 이제 이번 4차 실습에서 같이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차 시 영상에서 준비된 실습은 이 x 확률 변수가 이제 뭐 레일리 분포 또는 뭐 레일레이 분포라고 하는 확률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확률 분포를 따르는 랜덤 샘플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랜덤 샘플들 x1, 뭐 x2 이게 엄청 많은 거죠. 예를 들면 뭐 x100 또 더 나아가서 x1000까지. 그래서 이 어떤 랜덤한 값들은 그때그때 값이 다르겠죠. x1일 때는 뭐 0.9, x2일 때는 1.3, x 뭐 100일 때는 0.2일 수도 있고 x1000일 때는 0.113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값을 그때그때 값이 가지는데,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어떤 랜덤한 값을 가지는데, 얘네들의 통계적인 특성이 이 레일레이 분포를 따르는 이러한 어떤 랜덤 샘플을 만드는 거고, 그럼 이 레일레이 분포의 특성을 우리가 이제 미리 살펴보면은, 이 레일레이 분포의 특성의 대표적인 이제 특성을 나타내는 함수인 CDF 함수, 누적 분포 함수가 다음과 같이 대문자 fx로 주어지고, PDF 함수는 소문자 fx 함수로 주어졌을 때, 이 확률 분포의 CDF, PDF 함수를 알고 있을 때, 균등 분포의 보편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분포를 따르는 이 x 분포를 따르는 랜덤 샘플을 프로그래밍으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프로그래밍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확률 변수 x의 역함수를 구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 다음에 앞선 시간에 공부한 균등 분포의 보편성을 이용해서 1단계, 2단계 과정을 거쳐서 잘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틀랩으로 할 거고, 지금 이제 먼저 논의해봐야 되는 거는 이 x 분포의 CDF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는 아마도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했었을 텐데, 이제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함수 뭐 y는 뭐 ex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했냐면,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x하고 y가 바뀌는 거고, x하고 y를 바꿔서 그러면은 y 대신 x를 써주고, x는 x 대신에 y 써주면 2y 써주고 y로 정리하면 됩니다. y는 2분의 1 x가 y는 2x의 역함수가 되는 거죠.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대학교 때 다루는 함수들은 형태가 복잡해서 좀 헷갈릴 수 있다. 지금 여기 실습에서 주어진 x의 CDF 함수는 결국에 x는 1 마이너스 여기 exp라고 하는 거는 지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주어진 CDF 함수인데, 이렇게 주어지면은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갑자기. 근데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요 fx라고 하는 게 결국에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함수값 y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정리해 보면은 다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볼게요.
y는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x하고 y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바꿔보면은 x는 y 대신 x 써줬으니까 똑같이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원래는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승인데 x 대신에 y 써주면 2분의 마이너스 y 제곱 승이 되는 거죠. 이거를 y로 정리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정리를 해볼게요. 좌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y 제곱 이렇게 되겠고, 다른 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1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로그를 씌우게 되면은 ln 로그를 씌우게 되면, 자연 로그를 씌우게 되면은 양변에 만약에 자연 로그를 씌운다 그럼 여기 이렇게 로그가 되고, 얘도 로그가 이렇게 되면은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연 로그에다가 익스포넨셜 자연상수 2를 넣으면 1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지수만 남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y제곱. 그래서 2분의 y제곱은 로그의 1 마이너스 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곱하고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y제곱은 마이너스 2 로그의 1 마이너스 x가 된다. 그리고 그럼 정리를 하면은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y는 루트 마이너스 2에 곱하기 로그 자연 로그 밑이 자연상수 2인 자연 로그에다가 1 마이너스 x가 된다. 하나 좀 보충 설명을 해주면요, y제곱을 y를 바꾸는 과정에서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나올 텐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는 요 샘플 값은 다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플러스만 살아남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2이지만 여기 로그 안에 1 마이너스 x가 또 마이너스여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여서 양수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실습에서 첫 번째,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x 확률 변수의 CDF의 역함수를 구했죠. 구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균등 분포의 보편성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값을 넣어서 이 y 값을 만들어내면은 내가 원하는 레일레이 분포, 요 x의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리하면은 이제 요 손으로 직접 구하는 건 우리 같이 했고요. 이제 매틀랩으로 같이 해볼 텐데요. 매틀랩으로 같이 해볼 텐데 0하고 1 사이에서 균등 분포를 따르는 난수를 만들어내고 그 값을 여기 x에 넣고 요 함수에 넣어서 계산한 값을 얘네들을 모아 보면은 걔가 요 x 분포를 잘 따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잘 따르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레일레이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들의 CDF 함수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요 잘 알고 있는 함수랑 내가 실제로 만들어낸 샘플이랑 잘 맞는지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과정. 요거를 비교해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비교하는데 우리가 샘플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확률을 거꾸로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샘플 수에 따라서 좀 잘 맞는 거랑 잘 안 맞는 경우랑, 샘플 수가 적으면 약간 좀 오차가 생기고 샘플 수가 많으면 오차가 많이 안 생기고 더 잘 맞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CDF 값 지금 네모친 거랑 우리가 이제 실험으로 만들어낸 값이랑 비교를 해볼 거고, 샘플 수에 따라서 그래프를 2개 그려서 이제 얼마나 잘 맞는지 잘 맞지 않는지 이거를 매틀랩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PC로 다시 넘어와서 매틀랩을 실행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매틀랩을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매틀랩을 이제 3차 시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우선은 저는 이 실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제 PC에 설치되어 있는 매틀랩을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훨씬 편하고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보는데 온라인보다는 이제 제가 PC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매틀랩이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하는데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따라 할 때는 이 온라인 매틀랩을 그대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닫고 이제 이 제가 PC에 설치한 매틀랩을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다음과 같이 요 제 코드를 사용하겠고 제가 강의 자료로 이 연습 실습 코드도 같이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요 실습 코드를 활용하면 되겠고 일단은 처음부터 다 물론 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전체적인 구조는 제가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구조는 어느 정도 짜놨습니다. 구조는 짜놨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 매틀랩에서 여기 실행 버튼 삼각형 초록색 삼각형 실행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네, 여기서 실선이랑 이 동그라미 선들이 보이실 텐데요. 동그라미 선의 크기 조금 더 키워볼게요. 좀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선의 실선의 크기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실습 코드를 만들 때 여기 n 포인트라고 하는 변수명의 의미는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그 그래프를 그릴 때 점을 몇 개 찍느냐가 이제 n 포인트의 값이고요. 그 다음에 n 샘플은 우리가 이제 레일레이 확률 분포를 따르는 랜덤 샘플을 만들어낼 건데 그 샘플을 몇 개 만들어낼 거냐.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를 보면은 이게 100개일 때랑 10,000개일 때를 한번 비교해 보자 그랬죠. 우선은 10,000개일 때, 뭐 100개일 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비교를 해보면 되겠고요. CDF 함수를 그리는데 x축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린 스페이스는 리니어 스페이스의 약자고요. 매틀랩에서 제공하는 함수인데 특정 두 점 사이를 균등하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x 벡터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0하고 5 사이를 n 포인트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몇 개로 점을 그래프를 몇 개 점으로 찍을 거냐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25개. 그러니까 0하고 5 사이를 25개 점으로 나누겠다고 그게 x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명령창에서 x 이렇게 쳐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25개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y 값으로 CDF y 값으로 그러니까 x 입력 값이 있고 거기에 따른 CDF y 값을 비교를 해볼 건데 우선은 이 제로스는 0벡터를 만들어내는 명령어가 되겠고요. 0벡터 또는 0행렬 그래서 1행 그리고 이 1 곱하기 n 포인트만큼의 벡터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0을.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 샘플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벡터 값인데 일단 처음에 초기화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화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시뮬레이션 값이니까 시뮬레이션 다 쓰기가 너무 기니까 이제 심이라고 적은 거고요. 다음에 이론 값은 보통 뭐 어널리시스 또 어널리틱 리절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ANA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값이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레일레이 분포의 CDF 값이 f 대문자 fx 함수의 값이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이론적으로 그려보기 위한 매틀랩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x 우리 x 값을 다양하게 벡터로 정의했죠. 여기서 보면은 x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라고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우리가 보통 뭐 지수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 여기 점이 의아하실 텐데 이 점은 매틀랩에서 이제 닷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벡터에서 그 각각의 벡터 안에 원소들의 똑같이 여기 제곱 연산 아니면 뭐 또는 어떤 연산을 동일하게 적용할 때 이 닷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명령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A는 1, 2, 3, 4 이렇게 벡터가 있고 B는 2, 3, 4, 5 이렇게 벡터가 있을 때
벡터 이 A 벡터하고 B 벡터 더하기는 당연히 가능하죠. 두 벡터가 크기가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A 벡터랑 B 벡터를 일반적으로 곱하는 건 안 됩니다. 벡터의 곱하기에 있어서는 크기가 같아야 됐죠. 행렬의 곱하기에 있어서는 크기 조건이 좀 특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이 각각의 원소들끼리, 그러니까 A의 1 첫 번째 원소에 해당하는 1의 값이랑 B의 첫 번째 원소에 해당하는 2, 요 각각의 원소끼리 곱하고 싶은 거예요. 1이랑 2랑 곱하고 2랑 3, 3이랑 4, 4랑 5 이렇게 곱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벡터의 원소들끼리 곱하기 연산, 그러니까 A 벡터 곱하기 B 벡터가 아니라 그 벡터의 원소들끼리 곱할 때는 이렇게 닷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연산자 앞에 써주면은 연산자들 사이에서 그 어떤 여기 뒤에 있는 연산이 수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이랑 2랑 곱해서 2, 2랑 3이랑 곱해서 6, 3이랑 4랑 곱해서 12, 4랑 5랑 곱해서 2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이 되어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 YCDF 어널리시스의 값은 우리 강의 자료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이 값을 표현한 거고, x가 벡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닷 오퍼레이션이 사용됐다. 자, 그러면은 이 연습 코드에서, 실습 코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YCDF, 제가 지금 클릭한 YCDF 시뮬레이션 값을 잘 찾아내는 거겠죠. 잘 찾아내는 게 되겠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균등분포의 보편성을 이용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균등분포의 보편성을 이용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두 가지를 이용하면 됐죠. 0하고 1 사이에서 균등하게 분포하는 난수를 생성하자. 그쵸? 여기에 있는 뭐 이걸 y값으로 정하고 그 y값을 우리가 구한 역함수에다 넣어서 이 x를 만들면 x는 우리가 원하는 분포를 따를 거다. x하고 여기서 이제 요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y하고 x는 그냥 어떤 하나의 예일 뿐이니까 우리는 뭐 다른 표기를 써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u를 쓰라고 제가 이제 힌트를 줬어요. u를 쓰라고. 매틀랩에서 참고로 퍼센트가 주석이고요. 퍼센트가 없으면 주석이 없어집니다. 명령창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랜드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랜드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하면은 0하고 1 사이에서 1 사이의 값을 균등하게, 0하고 1 사이에서 균등 분포를 따르는 어떤 임의의 값, 난수를 만들어냅니다. 난수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안에 들어가는 인자는 벡터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벡터 또는 행렬의 크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 10을 하면 1 곱하기 10 벡터가 만들어지고요. 2 곱하기 10을 하면 2 곱하기 10짜리 행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우리 실습 코드로 가보면 랜드 함수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테스트 해볼 샘플의 수는 요 n 샘플이라는 변수로 저장해 놨으니까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 n 샘플을 100개로 줄여서 할 거냐 아니면 10,000개로 늘려서 할 거냐, 이걸 테스트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레일레이 분포의 이 u라고 하는 값이 우리 슬라이드에서는 이yn의 값이었었고요. 그러니까yn의 값이 u에 다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럼 u의 값을 이 어떤 역함수에 잘 넣어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역함수 구한 거를 이제 살펴보면은 역함수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역함수를 여기 z에다가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인버스 펑션이라고 인버스 펑션 여기다 넣으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었냐면은 루트였었죠. 루트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자연 로그의 1 마이너스 x였습니다. 자, 매틀랩에서 루트는 sqrt가 되고요. sqrt 가로 열고 하면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자연 로그는 그냥 로그를 쓰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로그를 쓰면 되고, 가로 열고, 자, 1 마이너스 x였는데 x가 결국에 균등분포 값이었었고, 우리 지금 이 실습 코드에서는 u 값이 되겠죠. u. 네, 이 표기법 헷갈리지 마시고요. u.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u는 0하고 1 사이에서 균등하게 만들어지는 난수가 될 것이고, 그걸 역함수에 넣어서 만들어지는 이 z라고 하는 샘플이 우리가 원하는 이 렐레이 분포를 따르는 샘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게 그럼 진짜로 잘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YCDF 어널리시스랑 잘 맞는지를 확인해야 될 텐데, 자, 이걸 한번 먼저 실행해 보면 이 실선은, 이론적인 실선은 뭔가 CDF 함수의 모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당연히 여기서 0으로 초기화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값도 안 나타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CDF 시뮬레이션 값을 구하는 이제 반복문을 실행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은,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Z 샘플 중에서 Z 샘플 중에서 CDF라고 하는 게 Z 샘플 중에서 어떤 특정한 CDF value라고 해보죠. CDF value라고 놓고 이렇게 변수명을 하고 여기 시뮬레이션 값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x 값이죠. x 값에 따라서 CDF 값의 비교를 할 건데, 그래서 Z 샘플이 로지컬하고, Z 샘플 중에 저 CDF 밸류 값보다 작은 값들의 개수를 정해서 그거의 어떤 상대적인 비율이 CDF의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게 밑줄 치고 있는 요거 자체가 사실 CDF의 정의가 되겠고, 어떤 CDF 정해진 CDF 값보다 작거나 같은 Z 값의 개수를 찾고 그거의 개수를 다 더한 다음에 우리가 테스트하는 샘플 수 n 샘플이 되겠죠. n 샘플로 나누면은 얘가 이제 CDF의 값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값을 찾고 다 더하는 과정이 이렇게 이 로지컬이라고 하는 함수랑 이 서메이션 함수를 사용하면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 샘플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어디에 저장을 하냐면은 이제 YCDF 시뮬레이션 부분에 저장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YCDF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벡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의 값이 저장이 될 거고, 얘네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가 이 실선, 파란색 실선이랑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여기서 이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YCDF 어널리시스에 해당하는 제가 지금 클릭한 요 값이랑 YCDF 시뮬레이션 값,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어떤 레일레이 분포를 따르는 랜덤 샘플을 Z를 만들어냈고, 그걸 이용해서 진짜 CDF가 맞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그 두 개를 비교했는데 그래프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강의 자료로 돌아가서 우리가 해보는 실습 중에서 샘플이 좀 많을 때 비교한 거고요. 적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면 뭐 100개일 때를 비교를 해보면 조금 이렇게 좀 틀리게 나오는 것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100개에 대해서 상대적인 빈도수, 상대적인 확률을 구할 때 상대 빈도수에 따른 확률을 계산할 때 이제 그 값이 조금 오차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1000개만 되더라도 꽤 정확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전히 지금 제가 화살표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키는 이 부분은 살짝 오차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10,000개로 늘리면 이제 선에 정확하게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는 게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살짝 오차가 있는데 그러면은 10,000개가 아니라 100,000개로 늘려보면 완전히 이제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는 명령어가 제가 이제 실습 코드로 제공한 것 중에 요 명령어가 될 텐데, 우선 피규어라고 하는 거는 그림을 그리는 요 창을 이제 띄우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그리드 온은 이 창에서 우리가 결과 그래프를 그리는 요 창에서 격자줄을 그리는 게 이제 그리드 온 명령어고, 홀드 온은 그림을 여러 개 그릴 때 하나 그리고 다음 거 그리면은
매틀랩에서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피규어 창에 그려지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 피규어 창에 또 그리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x림이라고 하는 거는 x리밋이라고 해서 x축의 최소값, 최대값. 그래서 여기 제가 주석을 달아놨죠. 최소값은 0, 최대값은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플롯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려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x축, 그 다음에 y축이 되겠는데요. x축은 우리가 처음에 만든 x 포인트 값 0하고 5 사이에 25개 점이 되겠고요. 그 25개 점에 따른 함수값, CDF 함수값이 y 언더바 CDF 언더바 어널리시스가 되겠고, 그거를 이제 여기 빼기처럼 표시된 이 부분이 이제 실선으로 그리겠다. 근데 앞에 b는 뭐냐면요, 파란색으로 그리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밑에 플롯도 똑같이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가 되겠는데, x축은 0에서 5 사이에서 25개 포인트, y CDF 요 시뮬레이션은 Z 샘플로 구한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 아까 말했던 대로 블루의 의미가 되겠고, 5는 이제 요 모양, 그래프 모양, 이 점의 모양이 결국에 동그라미가 되겠다. 네. 이 선을 안 그리면은 이렇게 어떤 요 마커라고 하는 이 동그라미 모양 포인트만 그려지게 됩니다. 뒤에는 어떤 이 우리가 이제 어떤 모양을 선택했을 때 모양에 대한 옵션들을 여러 가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마커 사이즈는 이 동그라미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가 아니라 뭐 이렇게 K로 해서 검은색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R로 해서 바꿔줄 수 있고, 하나는 R은 이제 레드 빨간색이고요.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검은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보시면은 이론값은 빨간색, 그 시뮬레이션 한 값은 검은색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네 번째 시간에서는 특정한 확률 분포를 따르는 난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우리가 매틀랩을 통해서 확인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확률적인 현상을 모델링을 하거나 구현을 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하는 내용이 이제 5차 시에서 7차 시에서 공부하는 내용이다. 뭐 가우스 확률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예,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2차 시에서 4차 시 이번 HOCW 강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온라인 개발 환경을 다뤄봤고요. 컴퓨터에서 난수 생성하는 법을 제가 원리를 설명해 드렸고, 그 컴퓨터로 같이 실습을 해봤고요. 균등 분포의 보편성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확률 분포를 따르는 난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매틀랩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